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은주 씨입니다. 올해 61살인 은주 씨는 29살에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무려 32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모셔왔습니다. 남편 준식 씨는 62살로 사업을 몇 번 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해 지금은 집에서 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은주 씨의 시어머니는 올해 82살이셨습니다. 겉으로는 자상하고 인자한 할머니처럼 보이셨지만 사실 속으로는 깊은 속셈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은주 씨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친어머니처럼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어머니 80생신날 은주 씨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부터 생신상을 차리고 친척들을 맞을 준비를 하던 은주 씨는 남편 준식 씨가 어디 갔는지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뒷마당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미영아. 어머니 생신이라 오늘은 못 만나겠어. 내일 봐. 아, 그 일은 걱정하지 마. 어머니가 다 처리해 주실 거야. 은주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영이라는 여자와 남편이 만나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어머니가 무슨 일을 처리해 주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생신 잔치가 끝난 후 은주 씨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준식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은주야, 내가 이제 나이도 들었고 준식이도 남자인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와봐라. 다음 날 아침 은주 씨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서류 뭉치를 꺼내놓고 계셨어요. 은주야, 내가 지금까지 나를 잘 모셔줬으니까 이 집을 너 이름으로 해주려고 해.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은주 씨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30년 동안의 정성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지도 않고 그냥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이 은주 씨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은주 씨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은주 씨는 급하게 시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서류가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데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우리 준식이를 못 잡아서 바람을 피우게 만들었잖아. 그런 며느리가 무슨 면목으로 우리 집 재산을 가지려고 해? 은주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상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 준식이 오빠를 못 잡았다고 하세요?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불평 없이 살았는데요. 그래, 너는 착했어. 하지만 이제 여기서 나가야 해. 우리 준식이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거든. 바로 그때 준식 씨가 들어왔습니다. 은주 씨는 남편이라도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준식 씨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미영이와 결혼하려고 해. 준식 오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그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어머니가 모든 걸 정리해 주셨으니까 넌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은주 씨는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친구의 도움으로 겨우 작은 원룸을 얻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법원에서 명도 소송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집을 비우라는 법적 통지였어요. 은주 씨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부인께서 직접 서명하신 서류라서 번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는 속아서 서명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집을 제 이름으로 해준다고 하셔서요. 그렇다고 하시지만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죠. 혹시 그때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나 녹음, 문서 같은 게 있나요? 은주 씨는 아무것도 준비해 놓은 게 없었어요. 가족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 무렵 남편과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은주 씨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은주 씨가 시어머니를 학대했다거나 집안 돈을 훔쳤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죠. 은주 씨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기분이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뜻밖의 인물이 은주 씨를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먼 친척뻘 되는 은희 씨였어요. 은희 씨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그동안 시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은주 씨, 제가 늦게라도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시댁 어머니가 하신 일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어서요. 은희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 혹시 본인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 남겨주신 유산이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제가 어리다고 대신 관리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다 정리해서 주신다고요. 바로 그거예요. 시댁 어머니가 그때 은주 씨를 속이신 거예요. 은혜 씨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은주 씨 부모님의 진짜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이건 시댁 어머니가 그때 은주 씨한테 보낸 편지들이고요. 은주 씨가 서류를 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은주 씨의 부모님은 상당한 재산을 남겨주셨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모두 가로채서 아들의 사업 자금으로 써버린 거였어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시어머니께 받은 모든 도움이 사실은 제 돈이었다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시댁 어머니는 은주 씨를 처음부터 이용하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30년 전부터요. 은희 씨는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은주 씨가 서명하신 서류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시댁 어머니가 며느리 바라기인 척하면서 사실은 은주 씨 재산을 완전히 빼앗으려고 하신 거죠. 그럼 준식 오빠의 외도도요?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은주 씨를 내쫓을 명분을 만들려고요. 은주 씨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남편의 뻔뻔한 외도, 그리고 미리 준비된 것 같던 서류들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은희 이모, 그런데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시댁 어머니가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면 저까지 피해를 볼까 봐서요. 하지만 은주 씨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은주 씨는 은혜 씨가 가져온 증거들을 들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리아,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게 명확하니까요. 재판이 시작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당당하게 나오더니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과거에 은주 씨에게 보낸 편지가 공개되었을 때는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은주야, 내 부모님 재산은 내가 잘 관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다 돌려줄게. 이런 내용이 적힌 편지가 무려 10통도 넘게 나왔거든요. 결국 재판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은주 씨가 서명한 재산 포기 서류는 무효가 되었고 시어머니가 가로챈 부모님 유산도 모두 돌려받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재산이 지금 시세로 계산했을 때 상당한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은주 씨는 하루아침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후 은주 씨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은주 씨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30년 동안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하루도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도 소용없어요. 남편 준식 씨도 미영이라는 여자에게 버림받고 혼자가 된 상태에서 은주 씨에게 되돌아오자고 했지만 은주 씨는 깔끔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준식 씨, 우리는 이제 남남이에요. 30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은주 씨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자신의 꿈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기 시작했어요. 요리 교실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봉사활동도 하면서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은희 씨와는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서 자주 만나 지내고 있어요. 은주 씨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만약 제가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다면, 부모님 유품을 함부로 맡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하지만 늦게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지금 은주 씨는 60을 넘긴 나이에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과거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곤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것보다는 중요한 일일수록 기록으로 남기고 확인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재산 관련된 일은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은주 씨 상황이라면 그날 그 서류에 의심 없이 서명하셨을까요? 그리고 가족을 믿는 것과 중요한 서류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신뢰는 경청과 함께 온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요? 30년의 헌신이 하루아침에 배신으로 돌아왔지만 결국은 진실이 밝혀져서 정의가 실현된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늦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